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서는 왼손을 듭니다. 왼쪽 눈으로 윙크하면 거울 속에서는 오른쪽 눈으로 윙크합니다. 그런 현상이 수직선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값이 같은 두 점 사이 거리가 9분의 14라고 했으므로 분모가 9인 분수 절대값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가운데 0이 있고 오른쪽에는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9분의 9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9분의 9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14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7칸, 왼쪽으로 7칸 위치해 있는 수들입니다. 즉 9분의 7과 9분의 7인 것이죠.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서는 왼손을 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를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적어서 왼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데 마이너스를 못 붙였습니다. x는 마이너스 9분의 7, y는 플러스 9분의 7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지불하고 강아지 로봇을 사오는 것은 교환입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고 얻은 것은 강아지 로봇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신선한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받는 것도 교환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산소를 얻으려고 하면 호흡곤란이 찾아오죠. 수학에서의 교환 법칙은 자리를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위에 줄과 아래 줄을 살피면서 위치가 바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서 둘째 줄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이 두 번째 자리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8이 첫 번째 자리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기억이 교환 법칙입니다. 제시와 포테이토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교환 법칙이고 제시와 버즈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이죠. 수학식에서 두 숫자가 묶여진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죠. 위쪽이 없던 가로 하나가 더 생겼죠. 이것이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괄호가 세 번째 줄에 생겼죠. 두 번째 줄에는 없었는데 세 번째 줄에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에서 결합 법칙이 생긴 것이죠. 니은이 결합 법칙입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습니다. 결합 법칙의 결과 결혼할 때의 결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우디에게 버즈가 게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디는 아니 라고 말합니다. 거절입니다. 만일 우디가 아닌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yes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두 번 나오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1번에서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를 세워서 붙였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으로 나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변하죠.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는 귀찮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합니다. 2번, 4번, 5번에서 플러스를 생략하면 익숙한 식이 됩니다. 7 빼기 2, 1 빼기 6, 4 빼기 9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두 개는 플러스로 변하고 뒤에 마이너스가 남는데 플러스는 생략해서 쓰지 않으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1 빼기 6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하나가 있는데 6개를 빼야 합니다. 하나를 뺍니다. 몇 개를 더 빼야 할까요? 5개를 더 빼야죠. 따라서 마이너스 5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거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적이란 국가를 망치는 뒤집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명제의 역,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역수란 말도 뒤집는다, 바꾼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숫자를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교환 법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역이 될까요? 위아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분수는 분모 분자로 표현되는데 분자가 분모가 되고 분모가 분자가 되는 것이 역수입니다. 부호는 건드리지 않고 숫자만 바꿉니다. 부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숫자를 분수로 바꾸는 것이죠. 마이너스 1을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1분의 2입니다. 부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4는 마이너스 10분의 4입니다. 부호는 건드리지 않고 분모 분자의 위치만 바꿔주면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4분의 10입니다.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개는 플러스로 변하고 2와 10이 약분돼서 4분의 5가 됩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 되고 국가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 능력을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드러나지 않은 채 잠재해 있는 숨은 능력까지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심리서적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심리학자가 쓴 글입니다. 어느 날 당시 사춘기 전이었던 막내 아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큰형을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나는 우선 아이에게 나를 믿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양치기와 사장 중에서 어떤 직업이 더 성공한 것 같니? 아들은 일반적으로 사장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아빠가 했으므로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만일 막내 아들이 형을 밟고 올라선다는 말에 아빠가 흥분해서 이놈이 미쳤나 하고 화를 낸다면 아이는 부도덕한 아이, 과격한 아이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자신이 한 말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될지도 모르죠.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 역할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사명입니다.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보내신 후 자녀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또 한 명의 덩치 큰 어른 아이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사는 일을 다정한 말로 응원해 주십시오.